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가 왔을 때 이게 진짜 정체기인지 아니면 가짜 정체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정하고 막 시작했을 때는 다이어트에 대한 의욕도 강하고 점점 변화되는 체중 등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탄력을 받고 그 힘든 과정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체기처럼 노력하는 인풋 대비해서 변화 없는 아웃풋을 볼 때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대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좋지 못하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정체기에도 진짜 정체기라고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있지만 가짜 정체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짜 정체기란 여성의 생리현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한 달 주기로 나눠보면 배란기, 생리전 일주일, 생리기간, 생리 후 일주일 대략적으로 이 사이클로 신체 리듬이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배란기에는 난자를 배란하고 그 이후에는 자궁 내막이 불풀면서 자궁 쪽 아랫배가 빵빵해지면서 만약에 하게 될 임신을 대비해서 부풀었던 자궁 내막에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신을 대비하는 몸을 준비했지만 임신이 안 되면 생리기간에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면서 생리혈을 배출하면서 저장해놨던 영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체 리듬을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진짜 정체기가 온 건가? 아니면 생리를 하기 전에 자궁 내막에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체중이 정체되는 건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잘 떨어졌지만 생리 전에 갑자기 늘어났던 체중을 보고 놀라서 당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월 11일에 측정했던 몸무게가 51.8이었고 21일에는 51.4 그리고 22일에도 51.4였고 23일에는 조금 줄어든 51.2였습니다. 그러다가 26일에 갑자기 51.8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때까지 웨이트 유산소 동일하게 했었고 식단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때는 정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체기가 아니라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 진짜 정체기는 어떨 때 올까요? 생리 리듬도 파악했고 생리 직후라서 자궁 내막이 부푸는 기간도 아닌데 왜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나는 살이 안 빠지지? 이건 진짜 정체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는 단순히 먹는 음식 대비해서 활동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섭취하는 칼로리에 비해 활동하면서 쓰는 칼로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체기라고 느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전에는 더 많은 양을 먹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살이 잘 빠졌는데 요즘은 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늦어지고 골격근량도 자연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기초대사량도 낮아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로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체중을 감량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적게 먹거나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건데 적게 먹는 것은 더 한없이 줄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일 때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운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직장 일만 해도 힘들고 기운이 쭉쭉 빠지고 지치는데 쉬는 날에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약속도 있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휴식도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운동까지 챙겨서 하려면 몸이 100개여도 부족한 게 현대인들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운동 브이로그에도 나오지만 저는 운동을 하러 갈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려 포샷이나 마시고 운동을 가거나 에너지 드링크를 원샷하고 카페인빨로 버티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을 뺏어가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 B를 섭취하니 오히려 운동 퍼포먼스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프레스샷이라는 제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좀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더위를 진짜 많이 타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쉽게 지치고 좀 기력도 없는 편인데 이 프레스샷으로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해준 뒤로는 운동을 2시간을 넘게 하고 와도 기운이 남아도는 걸 보고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 제품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미 올리브영에서 랭킹 1위를 하는 요즘의 대세인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이 프레스샷은 비타민 B12가 고함량 들어있는 액상 비타민인데 비타민 B는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성분이고 자연적으로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기 어렵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충이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레스샷은 이렇게 위쪽에는 비타민 분말이 저장되어 있고 아래는 아미노산 액상으로 이루어진 듀얼 제형이어서 먹기 전에 배합을 해서 먹는 제품이에요. 비타민은 노출 환경에 따라 쉽게 변질이 될 수 있는 예민한 성분인데 이건 분말과 액상을 따로 보관하다가 변질 걱정 없이 먹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물이나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제품만 딱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알약은 먹은 후에 그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저처럼 알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먹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약간 포도 맛이 나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비타민을 섭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온누리 약국과 고려제약이 2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제품이라서 이 부분이 참 신뢰가 갔습니다. 프레스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력을 끌어올렸으면 얼만큼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만큼의 활동량을 늘려야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본인의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 TDEE를 알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후 영상에서는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을 TDE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TDEE란 기초 대사량을 포함하여 본인이 하루에 활동하면서 숨쉬기, 일하기, 걷기 등 모든 에너지 소비량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본인의 기초 대사량은 키, 몸무게,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지만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기초 대사량을 1200칼로리라고 가정하고 TDE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DE를 구하는 방법은 기초 대사량에서 1.2에서 1.9를 곱합니다. 하루에 활동량이 크지 않고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은 기초 대사량에서 1.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보통이고 운동을 주 3에서 5회 정도 하시는 분들은 기초 대사량에서 1.5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활동량이 아주 많고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에서 1.9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이고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1200에 1.2를 곱하면 TDE는 1440칼로리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하루 에너지로 1440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음식으로 하루에 1440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이 비슷한 선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케이스의 분들은 1440칼로리보다 적게 먹거나 1440칼로리 정도를 먹으면서 활동량을 늘려야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을 감량하려면 TDE에서 마이너스 20% 한값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됩니다. 그럼 1440칼로리에서 마이너스 20%를 하면 1152칼로리라는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칼로리는 기초대사량보다 못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인 사람이 최소 1200칼로리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TDE에서 마이너스 20% 한값이 1200 이상이 되도록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TDE가 1500 이상은 돼야 마이너스 20%를 해도 1200 이상의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1200인 사람은 최소 300칼로리 이상의 활동을 통해서 TDE를 1500으로 올려야 최소한 하루에 기초대사량 이상만큼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기초대사량만큼의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살을 빼려면 필연적으로 주기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운동은 활동 대사량도 높여주지만 우리의 몸은 골격근량이 올라가면 기초대사량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운동을 해야 골격근량과 활동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운동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기초대사량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TDE를 높이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는 것이 복잡한 면도 있고 개개인의 기초대사량, 나이, 키, 체질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값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계산기처럼 정확하게 대입한다기보다는 대략적인 본인의 값을 파악하고 그 대략적인 값을 인지한 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과 아예 본인의 상태를 모른 채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본인의 TDE를 알고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변화하는 양을 비교할 때 나는 생각보다 활동량이 많았네, 식단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어도 되겠다, 또는 나는 활동량이 적었네, 운동을 주 2회 했었는데 주 3회에서 4회 정도로 늘려야겠다 라는 본인 개개인만의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가지면 진행하는 다이어트는 목표까지 가는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